투자의 시각을 바꾸는 경험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안녕하세요. 진행의 아나운서 이유진입니다.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0월 우리 시장 지수가 갈피를 못 잡고 좀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저는 유독 10월이 길게 느껴졌었는데요. 그런 만큼 11월은 오늘처럼 시장 분위기를 따뜻하게 데워준 상태로 쭉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난밤 미증시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앞으로 쭉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말 사이 3대 지수가 일제히 최고가를 썼는데요. 그 영향 때문인지 우리 양시장도 빨간불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박스권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힘을 좀 더 써줘야 되긴 하는데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와 또 코리아 셀페스타가 시작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훈풍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시각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번 주에 큰 고비가 하나 있죠. 현지 시간으로 2, 3일에 앞둔 FOMC 회의입니다. 이 회의 발표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흐름을 가져가느냐, 이 부분도 주시해 보셔야 할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 말은요, 국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까지 꼭 시장의 흐름을 넓고 크게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는 이상혁 전문가님 모셔서 해외 투자 교육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해외 선물,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 총망라해서 알차게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요. 더더욱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또 전문가님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이상혁, 주식투시경 이상혁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3333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금융시장은요, 세계의 단위로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해외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도 해외 시장에 꼭 관심을 가지셔야만 우리 시장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또 직접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려면 너무 막막하죠. 그래서 저희 이상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매일 오전에 전문가님께서 직접 분석하신 글로벌 시황 교육으로 여러분의 투자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이후에 오픈 채팅방에서 해드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시황과 또 종목 교육까지 200% 적극 활용하셔서 시장에 대한 태세를 또 잘 든든하게 갖춰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이상혁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계속해서 띄워드리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에 스캔해서 오시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3333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이상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는 해외 선물, 그리고 해외 주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 및 시황까지 짚어드릴 건데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방송했을 때 한번 중요한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박스피 증세를 계속 보였다고 했죠. 예. 그리고 그에 반해서 다우지수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추세로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게 미국 시장의 특성이고 이게 한국 시장의 특성이라고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이 자주 관측이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좀 해외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 방송을 처음부터 보셨다면. 자,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신고가예요, 그냥.
S&P 신고가, 나스닥 신고가, 다우 신고가 계속 신고가 하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증시는 원인은 뭘까요? 우선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쪽은 환차손에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수가 상승으로 뜨려고 하면 차익 실현이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그런 원인들 때문에 우리는 국내 주식도 물론 이제 자기 투자 스타일이 있으니까 국내 주식도 봐야 되겠지만 해외 주식을 봄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에 대한 시각을 좀 더 확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해외 주식이랑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요거 중요한 내용이죠. 한번 체크 꼭 하시고 지금부터 해외 선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해요. 해외 선물. 이제 실전 매매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주요 경제 지표 뭐 있습니까? PMI죠, PMI. PMI 두 개 있네요. 근데 보통 마켓은 저번 시간에 경제 지표 설명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표를 다소 느슨하게 측정한다. 오차가 좀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참고를 할 때는 ISM, PMI, 제조 PMI가 시장에 좀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중요도가 더 있다. 여기 보시면 상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 중. 이렇게 해서 지금 22시 45분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요 시간대 이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튈 수 있다는 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표 발표와 함께 시황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따가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11월 3일 이건 미국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면 뭐 새벽이니까 11월 4일이겠죠. FOMC 주요한 이제 그 테이퍼링의 구체적인 일정 나오는 거 그거가 이때 지금 일정이 계획되어 있죠. 계획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이거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올 3분기 지금 4, 4분기에 추세가 꺾일 것인가 아니면 12월로 이연되어서 좀 더 상승 기조를 한 번 더 이어가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요거는 요때 알아보는 거고 오늘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지표가 뭐다? 예, PMI 지표. 그리고 건설 지출은 뭐예요? 건설 지출은 이게 오차가 엄청 많아요. 오차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요 두 가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볼 건 두 가지 PMI 지수 요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실전 매매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실전 매매 들어갈 건데 S&P 500 오늘의 공략 포인트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S&P 500 방향성은 매수 상방 베팅입니다. 상승 베팅이 들어갈 건데 다만 지금 요거는 아까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 차트를 봤을 때 아직 도달하지 않은 가격대예요. 도달하지 않은 가격대니까 아직도 진입 포인트는 유효한 시그널이다. 그래서 요 가격대를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 어디? 4,572포인트. 아마 그 S&P가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면 4,572포인트에서 어떻게 하신다? 매수, 상방, 롱 포지션으로 베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익절, 손절폭은 어떻게 한다? 10포인트. 72포인트니까 4,582 정도가 이제 익절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거보다 여기는 63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9포인트죠. 뭐 요걸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10포인트 정도 여유 있게 대응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를 대응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뭐 진입 포인트, 익절가, 손절가 이렇게 대응을 하실 때 이건 뭐에 대한 공략 포인트죠? 그렇죠. 마이크로입니다, 이거. 마이크로. 미니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니는 지금 10포인트 아래 위로 10포인트 같으면 총 변동성이 1000불 가까이 돼요. 그럼 100만 좀 넘겠죠. 100만 넘는 거래니까 미니가 아닌 증거금 10분의 1 수준인 마이크로로서 요 포인트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는 겁니다. 왜? 마이크로는요. 증거금도 10분의 1이지만 틱 포인트의 수익도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너무 짧게 빈도를 조금 먹고 팔고 조금 잃고 팔고 막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수수료로 다 빠지고 결국 내 계좌에서 별 수익을 못 낸다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는 이런 식으로 익절 손절폭을 크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버나잇도 가능하고, 근데 다만 월, 화, 수까지는 오버나잇도 해보겠지만 목, 금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오버나잇 안 한다고 노란톡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S&P 이거 딱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잘 메모를 해두세요. 그리고 나스닥도 똑같이 바입니다. S&P보다는 조정폭이 좀 얕죠. 조정폭 S&P에서 저만큼 포인트가 빠지려면 상당히 큰 조정이 와야 되는데 오늘 장중에 15,749포인트를 터치한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상방 베팅, 롱 포지션으로 베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롱 포지션으로 베팅이 들어가고 익절 손절 폭은 몇 포인트? 28포인트. 28포인트. 아래 위로 28포인트 잡아놓고 28포인트 하면 뭐 익절가는 777, 손절가는 721,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조정이 오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데 바이라고 해서 상방으로 바로 따라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슈에 의해서 조정이 오면 들어가겠죠. 뭐 PMI 지수가 만약에 오늘 좀 안 좋게 발표됐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쇼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눌러줄 때 바이로서 진입.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권장 공략가 1777.7이잖아요. 1777.7인데 이걸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777.7인데 1777.9에서 갑자기 이렇게 반등 퐁 올라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권장 진입가니까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다스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냥 갈 것 같으면 따라 붙이는 게 오히려 유리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변동성을 크게 잡죠. 마이크론 변동성을 크게 잡기 때문에 여기서 다스틱 좀 불리하게 사도 익절 폭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미니는 다릅니다. 미니는 엄청난 틱 대응으로 대응하는 거죠. 몇 틱, 10틱, 20틱 짧게 순간적인 거래를 하는 거지만 마이크로로 대응을 하실 때는 권장 공략가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적절히 플러스 마이너스 5틱 내에서 자유롭게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 진입하시고 나서 기준 익절 손절 폭의 틱은 몇 틱? 예, 한 36틱. 뭐 35틱, 36틱. 적당히 이것도 약간의 유도리가 있게. 왜냐하면 가끔 드물지만 가끔 36틱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34틱 딱 찍고 반대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경우가 한 번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유도리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제가 어디서 다 체크를 해드린다고요?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죠. 왜냐하면 이렇게 포인트만 집어드리면 이것만 계속 쳐다보신다니까요. 이게 언제 도달하나? 이게 지금 9포인트 도달했으면 이걸 매수로 따라가야지. 이것만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서 체크해드린다고요? 노란톡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 이런 것들은 요거 잘 캡처나 메모해 두세요. 해두시고 오늘 장중에 도달하면 제가 방송 중이라서 시세를 못 보죠. 장중에 도달하면 그대로 한번 진입을 해보시고 우리 노란톡에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유진 아나운서님과 함께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고 저는 또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해외 선물 공략 포인트에 대해서 또 쏙쏙 짚어주셨습니다.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즉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은 서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상혁 전문가님의 교육, 이 방송에서만 끝이 아니라 방송 마치고 난 후에 노란톡방에서 이어지는 실시간 소통과 또 교육까지 이어가신다면 더더욱 확신 있는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에서는요, 매일 오전에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문가님이 직접 시황 분석을 해드리면서 또 해외부터 국내 시장까지 꼼꼼히 흐름 예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님의 시황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분석해서 뽑아낸 국내와 해외 주식 공략 리스트까지
무료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건 매매 타이밍이잖아요. 그 매수 매도 타이밍 기준까지 치밀하게 잡아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전문가님 전략 덕분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 큰 수익도 덤으로 얻어가고 계시고요. 자,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다른 시장 상황이 불안하시거나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게 너무 막막하다. 또 그런 싶은 분들, 또 여러분의 투자 시각을 넓히고 싶다 싶은 분들 얼른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 이상혁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4개, 3333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마친 후에는 참여 코드가 막혀서 더 이상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방송 마치기 전에 얼른 입장하셔서요. 든든한 투자 생활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예, 지금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챕터에서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해외 주식 이렇게 매번 종목들 이렇게 리스트 뽑아서 설명도 드리고 이게 뭐 하는 기업이고 앞으로 뭐 어떻고 이런 전망들을 드리잖아요. 이거 무작위로 뽑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무작위 아니에요. 제가 노란톡에서는 매번 인공지능 혹은 뭐 어떤 계량 분석에 의해서 유망한 종목들을 리스트를 늘 뽑아오죠. 거기서 앞으로 좋을 만한 종목들을 순차적으로 뽑아 드리는 거니까 유익 있게 보셔야 돼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기시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들어오세요. 그럼 계속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지금부터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 주식 중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 코드 뭐 CRDW, CRWD인데 이게 뭔가 하면 그 안랩이랑 똑같은 거예요. 안랩이랑 똑같고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업체인데, 이게 왜 중요성이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코인 지금 난리잖아요. 코인 난리인데 코인 서버들이 중소형 업체들, 대형 업체들 빼고 중소형 업체들은 코인 서버 어디 거 쓰죠? 클라우드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코인 서버가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해킹이나 뭐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바로 금전적인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나마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자율주행, 뭐 사물IT 이쪽에 대해서 뭔가 악의적인 공격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이거는 인명 피해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빅테크,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 있죠. 빅테크 기업들이 보안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주가 지금 계속 잘 올라가고 있어요. 뭐 물론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 가지로 같이 동시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보안과 관련한 이슈들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더 지금처럼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까지 진행된다면 점점 더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 종목은 뭐냐 하면요, 카덴스 디자인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자일링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저기 그 맞춤형 반도체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 깊이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어떤 엔지니어가 설계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메모리나 CPU나 이런 것들은 이미 그 기능이 정해져서 대량 생산이 돼버리죠. 근데 이런 뭐 카덴스나 이런 것들은 디자인 엑셀런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반도체 모듈만 제공을 하고 그걸 목적에 맞게 가공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이거 내용은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경쟁업체 누구죠? 화웨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매, 그렇죠? 불매됐죠. 그리고 차이나텔레콤 어떻게 됐습니까? 나갔잖아요. 반사이익 누가 받겠어요? 카덴스, 그렇죠? 요 정도로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상당히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내용이 어려우시면 스킵하시더라도 경쟁업체는 누구, 상황이 어떻다, 요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이 종목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금융회사입니다. 금융회사고 뭐 대출, 주택 대출, 그래서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에 있는 마진을 먹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금융회사인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서 리스트로 뽑아진 이유는 최근에 이제 국채 수익률 하락, 금리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국채 가격은 점점 떨어질 거잖아요. 왜냐하면 금융사들은 장기채 국채 선물이나 혹은 현물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국채는요, 여러분, 금리 상승이나 하락에 의해서 단순 평가 손익에 의해서 가격은 등락은 왔다 갔다 해도 만기까지 버티면 다 받아요. 30년물 이런 거. 30년 기다리면 지금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든 나는 손해 안 보고 다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게 매년 재무제표나 뭐 이런 분기 보고서를 할 때 이런 평가 손실들은 여기에 계속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국채 수익률 하락 등으로 인해서 조정이 왔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이제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까 예대 마진의 개선 뭐 이런 걸로 실적은 좋아지는데, 사실 금융주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렇다. 그냥 관심도 가지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고 요건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있는데, 이게 이제 사이먼 프로퍼티라고 부동산 관련한 부동산 업체예요. 북미나 아니면 2억 6천만 뭐 제곱피트의 자산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 하면,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자 보세요. 단기 투자가 있고 장기 투자가 있죠. 장기 투자의 목적은 뭡니까? 장기 투자의 목적은 물론 시세 차익도 크게 노리는 것도 장기 투자의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만큼 중요한 게 또 뭐 있어요? 배당주예요. 배당주. 왜냐하면 저기 가마, 구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그리고 뭐 음식료 업종, 그리고 이런 고배당주들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로 접근을 하시는 거죠. 단순 시세 차익보다는. 그래서 요런 종목들, 특히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은 어지간하면 장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종목이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룰루레몬인데, 우리 그 노란톡 방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까요? 이거 예전부터 우리 이거 계속 관심 종목 리스트로 떴던 종목이죠. 근데 저는 이제 별도로 공략하지는 않았는데, 주가는 지금 계속 이제 추천 1부터 해서 계속 상승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그리고 뭐 요가복, 러닝 하는데 여성용 제품이 70%예요. 여성용 제품이 70%. 즉 이게 그거죠. 레깅스죠. 이제 여성분들 운동할 때, 스포츠 할 때 입는 레깅스인데, 이게 $98예요, 여러분. 뭐 저는 이걸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걸 입을 수는 좀 그렇잖아요. 저는 입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어쨌든 이걸 입어본 사람들에 의하면 입은 듯 안 입은 듯 통풍도 좋고 신소재 이런 거라고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다라는 점. 근데 이건 저는 왜냐하면 앞으로 헬스케어나 스포츠 관련한 포트폴리오가 이미 저희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중복이라서 제외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 정도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나의 관심 포트폴리오에 넣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허니웰, 다국적 산업재 복합기업이에요. 복합기업. 그리고 포춘 100입니다. 얘가 77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포춘 100 중에서. 전 세계에서 1등부터 100위까지 매출 순위 중에 77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예, 그렇게 하고 주력 제품은 항공우주, 기능성 소재 뭐 다 있는데, 이게 핵심이죠. 뭐냐면 작업 현장의 안전 장비, 뭐 이런 거 뭐 철모라든지 뭐 안전화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더 건축 기술이 에너지 효율 최적화라는 건축 기술도 같이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바이든이 1조 7천억을 예산을 편집했죠. 거기서 기후변화 관련한 거는 5,500억 정도, 5,500억 달러예요. 1조 7천억 달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돈이랑은 좀 다르죠. 곱하기 뭐 10배, 1000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5,500억 달러를 편성했는데 이게 뭐죠? 이 5,500억 달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거죠. 기후변화와 관련됐고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건축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기후변화 예산이 이런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거에 대해서 더 명확한 근거가 뭔가 하면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의 13%를 미국 국방부 포함해서 정부 기관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후변화 예산이 5,500억 달러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기업들에도 계속해서 발주가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가도 메리트 있어요. 나중에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식 폭스. 네, 폭스죠. 폭스인데 이거 회장이 누굽니까? 루퍼트 머덕이죠. 루퍼트 머덕인데 지금은 이분의 저 아들이 저 경영을 하죠. 근데 이름은 제가 자세히 잘 기억이 안 나는군요. 근데 여기에 제일 핵심은 뭐냐? 뉴스죠. 폭스 뉴스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제 스포츠 베팅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토토 같은 거 스포츠 갬블링도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대세가 뭡니까? OTT잖아요. OTT. 여기서도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튜브 회사도 인수하고 이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활로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폭스가 요 최근 들어서 주가 폭이 좀 많이 조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 어디입니까? 폭스. 트럼프랑 옛날엔 제일 친했어요. 대선하기 전까지. 대선하고 나서 잠깐 틀어졌지만 요 올해 들어서 다시 또 트럼프가 폭스에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스펙입니다. 그 스펙 이제 뭐 장외에서 이제 뭐 기업을 상장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특수 목적 회사인데 스펙이 급등했죠. 이게 뭡니까 이거?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트럼프가 나만의 보수 소셜 미디어를 만들겠다고 사용한 이제 그 그와 관련된 스펙이죠.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기 페이스북은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소셜미디어 이제 나는 접고 메타버스형으로 완전히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판을 깔아줬어요. 아이씨구나, 잘 됐구나. 그래서 트럼프는 그러면 내가 미국의 보수에 관련된 소셜미디어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고 폭스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 물론 추세적인 이슈는 OTT의 최강자 누굽니까? 뭐 넷플릭스 이런 거죠. 뭐 이런 거니까 추세적으로 장기 성장이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시장에 한 번은 쇼크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종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도큐사인. 오늘 그 국내 증시도 다날이 날라갔죠. 다날 전자결제 시스템 다날이 날라갔죠. 미국도 도큐사인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추천된 종목 중에 하나로 나와 있는 종목인데 미국 전자결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팬데믹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어요. 원래 그 오프라인 결제를 계속 하던 사람은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새로운 걸 바꾸지를 않아요. 근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큐사인을 써야 되네. 그렇게 해서 도큐사인을 계속 써보니 도큐사인을 한번 쓰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 편리함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MS 마켓쉐어를 계속해서 이제 증대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죠. 이거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아쉬운 종목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매주 뭐 이제 제가 방송이 월요일이니까 수요일부터 이렇게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해요. 그래서 막 하고 유력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를 하는데 덱스컴이 뭡니까 여러분? 네,
덱스컴이 포도당 센서, 당뇨, 혈당 측정하는 이런 의료 정밀 업체예요. 의료 정밀 업체인데 이게 지난 금요일 날 9%를 날라가 버렸어요. 아, 이거 제가 월요일 날 방송에서 써먹으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하필이면 9%를 날라가 버렸어요. 제가 이거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방송하고 9% 날라가면 자랑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늦었잖아요. 그렇죠? 늦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왜 올랐는지는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올랐는 건 어쩔 수 없고 왜 올랐냐 하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 애플, 구글 이런 기업들이겠죠. 애플 워치, 갤럭시 워치 이런 거에서 지금 핵심으로 다루는 게 뭡니까? 헬스케어, 건강관리 계속 이렇게 일정 맞춰주고 뭐 나의 심박수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 시장을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리고 당뇨는 여러분들 만성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글하고 지금 덱스컴하고 뭐 하고 있다고요? 구글의 자회사 베릴리치와 차세대 CGM 이거 뭐 혈당 모니터 이거 지금 계속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붐이 일어서 지난 금요일 날 9%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시세가 빵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 조정이 온다면 모르겠지만 우선 제외. 다만 이와 똑같은 매드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 매드트로닉이 덱스컴보다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은 존슨앤존슨하고 같이 의료정밀 시장에서 1, 2위 1위 했다가 뭐 2위 했다가 이게 매드트로닉이 1위 했다가 존슨앤존슨가 2등 했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당뇨 치료 인슐린 시스템을 의료정밀 기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켓쉐어는 미국에서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조정이 온 상태죠. 그럼 둘 중에 덱스컴이 저렇게 날아갔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네, 덱스컴이 날아갔다는 앞으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망한 관심이 계속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덱스컴은 우리가 놓쳤지만 대안으로 이 종목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없겠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접근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금 밤 10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해외 시장 거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난 후에도 저희 전문가님과 소통을 이어가시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요. 시장 상황도 체크하셔야만 다음 장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이상혁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참여 코드는 34개, 3333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밀착 소통은 물론이고요. 오늘 방송 교육 자료부터 또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까지도 교육 공유가 될 거고 일단 방송 시간이 50분이라 너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방송 시간 동안 다 해드리지 못한 교육을 노란톡방에서 세세하게 더 이어서 해주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과 또 국내 시장에 대한 분석 교육 이어서 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제가 전문가님께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오늘로 또 11월이 시작됐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월의 시장 움직임, 주요 변수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태세를 갖춰야 될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크게 좀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딱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가장 먼저 MSCI 리밸런싱 예정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 네네. 사실 이건 좀 악재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신규 편입 예상 종목 수급 자체가 네. 막 이렇다 할 정도로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MSCI 신규 편입이나 뭐 어떤 리밸런싱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못에 돌을 하나 던졌을 때 생기는 잔잔한 파동. 파동이다. 그렇죠. 잔잔한 파동. 시장에 큰 그냥 영향을 파동이 줄 만한, 아니고. 주지 못할 잔잔한 파동. 그러나 또 그 이전에 더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남아 있죠. 바로 테이퍼링 관련한 금리 11월, 네. 11월 3일 한국 시간으로 4일이 되겠죠. 새벽이니까 4일에서 거기서 테이퍼링을 11월 달에 구체적으로 본격화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쓰나미죠. MSCI가 아무리 좋든 나쁘든 쓰나미가 밀려온다면 그거는 전혀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더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 11월 달에 FOMC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네.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MSCI 편입보단 그건 좀 잔잔한 파동에 불과하고 그렇죠. FOMC의 결과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네네. 말씀 주셨어요. 네네. 자, 그럼 이어서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네. 우리 또 코리아셀 페스타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또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11일부터는 중국의 광분제, 네. 26일부터는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도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소비 관련주를 무조건적으로 개방적인 시각으로만 봐도 될까 네. 라는 부분이 궁금한 게 왜냐하면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사실 유통업체 중심으로만 이런 할인율이 제공이 되고가 있고 네. 또 정기 세일과 겹치고 있어서 네. 사실 이 코세페가 엄청나게 큰 메리트로 느껴지지 않고 있기도 해요. 아직까지는. 네네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헝다 이슈가 있고 네네. 미국은 물류 대란이 겹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궁금합니다. 연말 소비 시즌은 아마도 전과 동일하게 꾸준히 이제 그 소비 시즌에 나오는 어떤 뭐 광분제라든지 블랙 프라이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존과 다름없이 충분히 유지가 될 건데 네. 다만 시장은 그것만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봐주는 않을 않는다.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이것 외로 좀 봐야 될 건 뭘까요? 어떤 이런 소비 시즌 외로 네. 봐야 될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이슈가 따로 있을까요? 테이퍼링? 테이퍼링 네, 관련해서 테이퍼링이 가장 오로지 큰- 그거에 꼭 네. 집중을 해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또 11월 4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애플 TV가 국내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넷플릭스부터 뭐 우리나라에는 티빙, 웨이브, 왓챠 이런 이미 좀 OTT 시장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과부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또 네네. 디즈니 플러스도 우리나라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식 그 국내 시장의 OTT 시장의 판도가 네.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TT 시장의 판도는 지금 OTT라고 하면 뭐 요즘에 뭐 스튜디오 뭐부터 해서 종목들이 네. 여러 개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OTT 시장을 안 좋게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수적으로 보고 그렇죠. 계시는 보수적으로 거예요. 보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여러분 OTP 같은 경우는 네. OT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네. 그에 비한 비용을 어마무시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도 OTT 시장에 진입했고, 네. 저기 디즈니도 진입했고, 네. 애플도 진입했어요. 네. 그러면 구글은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네. 아무나 이겨라. 어. 그렇죠. 예, 아무나 이겨라. 아. 왜냐하면 OTT에서 야 애플이 이번에 진출했는데 광고비 좀 더 써야 되지 않겠어? 애플에 가서 얘기하고 그래 그렇게 그러면 넷플릭스에 가서 야 애플은 이만큼 하는데 더 써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쪽
영역은 네. 앞으로 광고가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즉 순이익이 매출액이 아무리 증가해도 순이익 성장률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먹고 알 먹는 기업이 누구다? 구글. 광고, 구글처럼 그렇죠. 플랫폼. 구글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기업. OTT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기업들로 공략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콘텐츠, 애플 관련주라고 해서 콘텐츠 관련주를 지켜보기보다 네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게 더 그렇죠. 네. 투자 관점에선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네. 결과를 주시는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이어질 이제 전문가님의 강의가 국내 주식 관련 강의입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요. 함께 하시면서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해외 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까지 전문가님께서 세세하게 교육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제가 드린 질문 이외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이상혁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 후에 참여 코드 3333, 3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 교육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즘 국내 시장 참 힘들죠. 미국은 오르는데 우리는 자꾸 빠지고, 미국 오르면 우리는 빠지고, 미국 덜 오르면 더 빠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건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그런 박스권 성향이 있다는 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뭐 어떻게 대응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사이클리컬, 순환하는, 경기를 타는 업종별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박스권 장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노란톡방에서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지만 오늘은 우리 이제 노란톡방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자, 업종 중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업종이 뭐냐? 건설, 그리고 철강. 뭐 이건 따라가는 거죠. 건설이 앞서서 호황기가 돌아오면 철강은 당연히 따라가겠죠. 따라가는 거지만 건설을 왜 공략을 해봐야 될 의미가 있느냐? 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 2010년 한국 수출유 최악의 국면, 이때 언제입니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박스권 그렸던 시장이죠. 근데 이때 경기를 누가 방어했습니까? 바로 건설 투자, 이게 급증하면서 경기를 계속 방어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요 선진국의 건설 투자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케이스실로 주택 가격 지수, 뭐 주택 구매, 우리 해외 선물하면서 주택 지표도 계속 보시잖아요. 계속 꾸준하게 우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공급 감소 사이클이 계속 돌아왔었죠. 그리고 건설업은 우리 한국 GDP에서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15%예요. 물론 순수출이 70%예요. 순수출이 70%인데 지금 한국 시장에서 순수출이 고점을 찍고, 물론 요 직전 달은 또 조금 더 좋게 나오긴 했지만 너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수출이 그닥 전망이 유효하지 못하다는 시장 컨센서스가, 시장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뭘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사이클리컬한 종목들, 경기 순환하는, 경기 타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건설업종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대선 이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제일 주요 이제 후보들의 공약의 제일 핵심이 뭡니까? 부동산. 서울 집값 뭐 수십억 한다고 맨날 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이거 계속 건설업은 이제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졌다 그죠? 재료도 있습니다. 재료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힌트가 뭡니까, 여러분들? 바이든이 지난 주말이죠. 유럽하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무관세 협약을 이뤘어요. 예전 트럼프 대통령 시절 때 무역 보복으로 관세 25%씩 때리던 거를 바이든, 유럽에서 철강 수입할 때 우리 무관세 해줄게, 니네 거 쓸게라고 한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런 소식 나오고 나서
미국의 US 스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틸, 우리나라의 뭐 어떤 포스코 같은 철강 업체들의 주가가 몇 프로 떴다고요? 12% 급등했어요. 이거 지난주 금요일 시세입니다. 12%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앞으로 미국 시장 역시 대규모 인프라 건설, 그리고 뭐 주택 건설, 이렇게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한다는 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러한 재료들도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여건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 철강 업종에 대해서 유익 있게 살펴보실 수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죠. 그리고 제가 종목들은 노란톡에 오시면 알려드릴 거예요. 업종만 설명드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궁금하시면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 운송업종입니다. 운송업종. 운송업종인데 두 번째로 공략해봐야 될 종목이 운송업종인데, 상해 해운지수. 상해 해운지수는 정체 당연하죠. 뭐 지금 중국에 전력도 없는데 공장도 못 돌리는데 해운지수가 오를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미주 항로 조정, 이게 뭔가 하면 미국으로 운임하는 이제 요금이 계속 치솟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상황만 딱 보고서 사람들이 무슨 판단을 하냐 하면, 야, 이제 운송도 이제 공급망 해소 이것도 거의 다 막바지에 일어났나 보다라고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망 적체나 컨테이너 버스 수급 현장은 아직도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문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로 남아 있죠. 그래서 해운주도 마찬가지. 해운주도 마찬가지인데, 해운주 플러스 이거와 같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항공화물.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게 인천공항의 항공추입니다. 화물 항공추위.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인천공항의 여객선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렇게 빠졌어요. 그렇죠? 이건 리오프닝은 앞으로 계속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위드 코로나에서 시행하다가 갑자기 2,000명 나오면 다시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 업종에 접근을 할 때도 무슨 뭐 해외여행 이런 이슈보다는 화물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접근해 보는 게 우리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화물의 강력한 이제 강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 노란톡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업종. 여러분, 바이오업종 오늘 이거 지금 바이오업종 노란톡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강조드려 바이오 지금 해야 된다. 왜 바이오를 해야 됩니까? 바이오업종 지난 3,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데다가 코로나19에 급등하고 나서 주가 계속 빠졌어요. 뭐 지금 한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임상시험 실패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뭐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점점 줄어들었다. 저가 매집이 가능할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메리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주요 일정들. 왜냐하면 바이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게 테마를 타잖아요. 중요한 이슈들, 일정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올해 4분기에 암면역 치료학회 미국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년 2분기에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있는데, 그거보다 제일 큰 게 뭐다? 그렇죠. 여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게 세계 최대 헬스케어 행사입니다. 그래서 요런 앞으로 주요 일정들을 남겨놓고 더더군다나 이익 모멘텀까지 이제 해결을 한 상태라면 바이오 업종 집중해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자세한 것들은 우리 노란톡방에서 오시면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시간 얼마 없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고 우리 아나운서님과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해외 주식을 넘어서 또 오늘은 국내 주식 유망 업종까지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전문가님께서 정말 총망라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낯설기만 한 해외 투자부터 또 국내 시장을 보는 시야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믿고 따라와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와주시면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얼른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